아기자기한 새싹 요정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피크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닌텐도의 간택을 받아 수년간 푸시를 받아온 이 게임은 분명히 독특한 재미를 가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임은 아니죠. 때문에 기존 팬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은 닌텐도 포함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게임은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하죠.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레 그제무지.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보통 내가 닌텐도 게임을 좋아하고 해봤다 하면 마리오, 젤다, 포켓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커비, 동물의 숲, 스플래툰 정도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피크민까지 즐기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 게임이 근본 없거나 별 볼 일 없는 게임은 절대 아니죠. 마리오와 젤다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야모토 시게루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이 게임은 피크민이라 불리는 이 조그마한 생명체들을 이용해 게임 속 기믹을 풀고 괴물들로부터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우주선을 타고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고 행복함과 순수함만 가득할 것 같은 이 게임이 무서운 점은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택배기사 돌피노의 선장 올리만은 쉬지 않고 일을 한 자신에게 상을 주고자 홀로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운석과 충돌한 뒤 올리만은 정체모를 행성에 추락하게 되죠. 이윽고 정신을 차린 올리만은 얼마 안가 충격적인 사실을 연이어 알게 됩니다. 이 행성의 대기에는 맹독성 기체인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30여 개의 우주선 부품들이 행성 여기저기에 떨어졌다는 것, 그런데 생명 유지장치 배터리가 30일치밖에 안 남았다는 것. 다시 말해 올리만은 최소 하루 1개 이상의 우주선 부품을 무조건 찾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자 탈출하는 그날까지 이 미지의 행성에서 경험한 것들을 일지에 기록하기로 하죠. 꼭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결혼을 하셨구나. 그렇게 올리만의 행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정체모를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나의 눈앞에 기묘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날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불쑥 솟아오르더니 한 개의 씨앗을 뱉어낸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 행성에 오니용이라는 양파와 비슷해 보여서 나는 이 물체를 오니용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윽고 올리만은 오니용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새싹을 뽑자 웬 사백안을 가진 존재가 튀어나옵니다. 새싹을 뽑자 그 밑에서 신기한 생물이 나타났다. 겉보기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왜 나를 저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걸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인 피크 당근과 똑같이 생겼으니 피크민이라 불러야겠다. 정체 모를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올리마에게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피크민은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생명체였지만 그들은 올리마의 지시라면 우주선 부품 같은 무거운 짐도 열심히 옮겼고 심지어 적에게 잡아먹히면서까지 목숨 바쳐 싸웠죠. 피크민은 모든 것에 흥미를 보이며 여럿이 힘을 합쳐 행동한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면 돌피노를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피크민이란 존재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 생각이란 걸 애초에 할 수는 있는 건지,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들은 무언가 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병뚜껑같이 생긴 열매와 동물의 사체를 오니용에게 가져다주면 그저 태어나서 지시에 따르는 게 전부인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올리마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도 생각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피크민들과 힘을 합쳐 우주 부품을 모두 찾게 되면 올리마는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피크민들은 그런 올리마를 배웅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올리마와 함께한 시간 덕에 행성 최약체였던 그들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초창기 닌텐도답게 이 게임의 배드엔딩은 무척이나 오싹합니다. 조난 5일째, 피크민은 아무리 많은 동료들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 나만 없었다면 이별은 평화로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아니다. 내가 없었어도 그들은 이런 생활을 했을 것이다. 조난 6일째, 혹시 피크민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워줄 외계인을. 이별에서 피크민은 무척 약한 존재지만 외계인의 두뇌를 빌려 싸우면서 이별의 생태계에서 정점에 서려는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닐까. 조난 19일째.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다. 밤이 되면 불안이 엄습해온다. 나는 이별에서 외톨이다. 피크민들은 내 지시를 따르고는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조난 26일째. 여기까지 오고 나니 될 대로 되라 싶다. 이제 와서 서둘러봤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우주 부품을 찾지 못한 올리마는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반쪽짜리 돌피노에 탑승합니다. 돌피노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휘청이며 날아갔고 그 밑에선 피크민들이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결국 이후 보여지는 장면은 두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피크민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옮겨왔던 것들처럼 함께했던 올리마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올리마의 육체는 오니용에 흡수되었고 새로운 피크민이 탄생하죠. 불안정하게 날아가는 돌피노를 보며 피크민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간 산전수전 함께 겪은 올리마였지만 피크민들은 그를 그저 동물의 사체 정도로 여긴 걸까요? 그나저나 올리마 또한 피크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피크민들은 정말 이 행성의 토착 생물은 맞는 걸까요? 조난 9일째. 가끔 뒤를 돌아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한다. 피크민은 나를 쫓아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똑같지만 사실은 한 마리 한 마리의 행동이 각각 다르다. 민첩한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느린 녀석도 있다. 다 똑같이 생긴 피크민이지만 그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일지. 펠렛과 동물의 사체를 양분 삼아 태어나는 피크민들이기에 이 내용은 마치 피크민들이 양분이 되어준 존재의 특성을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주었죠.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수많은 피크민들 중에는 올리마처럼 탈출하려다 실패한 그런 피크민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알 수 없는 표정 속에 그 기원 또한 모호해 은은한 공포를 주었던 괴담. 생각 없어 보이는 피크민이지만 만약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아마 올리마의 일지 속 내용처럼 행성의 최정점이 되기 위해 동료를 늘리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도움이 필요한 올리마를 돕는다면 과정 속에 죽는 동료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어가 더 많은 동료들을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까지 피크민 괴담이었습니다.